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재개발 대단지 한 곳이 다음 달 청약을 예고해 올해 지역 청약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올해 46개 단지 4만 3천 가구가 분양되는데요. 과연 청약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용문 1, 2, 3구역과 탄방 1구역과 함께 대전 지역 재개발 대단지인 도마변동 11구역이 미뤄오던 분양 일정을 맨 먼저 잡았습니다. 다음 달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2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진행하는데 올 들어 대전 첫 분양입니다. 전체 1,558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대상은 1,017가구이며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1,52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집값이 주춤하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대형 브랜드의 대단지인 만큼 흥행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분양 관계자들은 전망합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일군 브랜드와 대단지라는 장점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먼저 분양한 천안성성 비스타동원과 세종조치원의 엘리프 세종은 17대1 안팎의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7월 이후 집값이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종의 구도심까지 1순위에서 마감됐는데 여전히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구도심도 분양가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2.5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주택이신 분들한테는 기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했겠죠. 지난해 코로나19와 분양가 산정 문제 등으로 연기됐던 분양 2월 물량이 올 들어 속속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전 17개 단지, 충남 26개 단지, 세종 3개 단지에 걸쳐 모두 4만 3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대출 규제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조정기에 들어선 만큼 단지별 선호도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세차가 크고 무주택 대기 수요가 많아 올해도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설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명절인 만큼 상황이 궁금한데요.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주은 캐스터 나와주시죠. 고향 가는 길 날짜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왕이면 교통정보를 잘 보고 막히지 않을 때 출발하는 게 좋겠죠. 지금 출발하신다면 정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내일은 설 전날이라서 귀성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6시와 7시쯤 정체가 시작돼 정오와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충청권 곳곳은 많이 혼잡했었는데요. 지금은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막힘없이 출발 가능하고요. 다만 한남대교 남단과 신탄 사이 버스 전용 차로제는 새벽 1시까지 계속되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 선운산 부근은 사고 여파로 속도가 잠깐 떨어지는 정도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전 구간 시원스럽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상황도 괜찮고요. 다른 지역들도 지금은 막힘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향 가는 길,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어제 하루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노인 전문병원 21명이 추가돼 누적 112명으로 늘어나는 등 450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는 106명입니다. 충남은 천안 268명, 아산 152명, 당진 58명 등 서천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발생해 680명이 추가됐으며 세종에서도 76명이 나와 지역에서 모두 1,206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특히 대전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345명, 충남 역시 하루 평균 452명이 추가되면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신선도를 위해 아이스팩을 넣죠. 사실 이게 재활용이 쉽지 않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이 아이스팩을 사골 육수팩으로 대체해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국물 재료로도 보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농수산물 택배마다 아이스팩은 꼭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닐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젤형 내용물은 그냥 버리면 수질이 오염됩니다. 재활용을 위해 일일이 수거도 어렵습니다. 국내 축산을 대표하는 홍성군이 환경 파괴의 주범 아이스팩 대신에 사골 육수팩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고기엽 아이스팩이 들어갈 자리에 사골 육수를 얼린 팩을 대신 넣는 겁니다. 육수팩은 한우와 한돈 두 가지로 뼈를 한참 고아 진한 국물로 만든 뒤 얼렸습니다. 검증해보니 육수팩의 보냉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육수가 들어간다고 값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스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홍성군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품을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된. 가정에서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처리가 곤란했던 반면 덤으로 생긴 육수팩은 맛있게 국물까지 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아이스팩을 뜯어서 버릴 수도 없고 애매했었는데 그 육수를 아이스팩 대신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거를 뜯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가공육 업계도 육수팩에 만족합니다. 그동안 잡뼈는 수요가 부족해 재고로 많이 남았는데 소비를 늘리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사골이나 잡뼈 같은 처치 곤란이고 굉장히 업체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요. 이런 걸 원활하게 처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골 육수팩이 인기를 끌면서 홈쇼핑 등으로 납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정육은 물론 수산물과 밀키트 분야에도 육수팩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예산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어제 해당 농장으로부터 산란율이 저하되고 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AI 의심축을 확인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농가 338만 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 2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72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다음 달 1일 2시까지 도내 가금류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이번 설 연휴도 고향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향 집에 가지 않아도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음주량이 늘고 기름진 음식으로 야식을 먹는 일이 많아지죠. 때문에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등 각종 소화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이경은 객원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 모임은 간소화돼도 명절은 평소보다 활동량이 줄고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명 홈술 기회가 늘면서 평균 음주량은 대체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폭식을 하거나 음주를 곁들인 야식을 즐기다가 자칫 복부팽만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주로 식후 포만감과 복부 팽만감, 속쓰림 등의 증상을 뜻하는데 과식을 하면 위에서 음식을 분쇄하고 이동시키는 소화운동 기능이 저하됩니다. 식사량 증가뿐 아니라 음식 섭취 기간이 평소보다 불규칙하고 자주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음식물이 식이지장으로 배출되는 기능을 낮춰 소화불량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늦은 밤 야식을 먹으면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하는 수면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를 감소시키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에도 영향을 줘 숙면을 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소화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그리고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줄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는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생리적인 위배출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명절에 주로 먹는 전과 잡채 등 기름에 굽거나 조리한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장시간 차량 이동 시 졸음 방지를 위한 카페인 음료와 탄산음료, 과자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소화불량 증상을 쉽게 느낀다면
명절 음식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름진 음식과 간식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차량 이동 시 카페인 음료 대신 스트레칭과 휴식하기, 껌 씹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태안군은 남면 별주부 마을 내 별주부 센터가 해양수산부의 해드림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드림 사업은 올해 방치된 어촌시설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며 서천군은 올해로 12년 이상 방치된 별주부 센터 내 노후된 시설에 전통 어로 방식인 독살 전시관과 별주부 상설 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주요 월동지인 우광면 부장리와 신촌리, 소들섬 등 삽교 일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곳에는 생태조사 결과 흰꼬리 수리와 큰고니, 수달 등 10여 종의 1, 2급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앞으로 철새 먹이를 위해 볏짚 존치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그러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기존에 하던 영농과 어로행위 등은 특별한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덕산과 칠갑산, 대둔산 등 도립공원에 대해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도립공원 탐방로 11개 노선 24km를 통제하는데 덕산은 가야봉에서 헬기장까지, 칠갑산은 칠갑로 등 5개 노선 11.2km, 대둔산은 영주사에서 월성봉 등 5개 노선 11.3km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자원보호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구간만 이용해 줄 것과 화기는 갖고 다니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